장시간 햇빛을 쐬는 것은 피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햇빛의 자외선이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고 피부암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 하지만 햇빛을 적당히 쐰다면 5가지 병을 몰아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햇빛의 놀라운 효능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 나고야에 있는 국립장수의료센터에 가보면 우리나라와 다른 특이한 병실 구조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환자 4명이 묵는 4인실은 보통 사각형이어서 창이 있는 바깥쪽에 2명, 안쪽에 2명이 눕는데 나고야 장수센터 4인실은 병상 배치가 입구를 중심으로 부채꼴로 펼쳐지는 방사형으로 모든 침상에 햇빛이 들어오는 창을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병원이 이렇게 햇빛에 신경 쓰는 이유는 햇빛 받는 환자들이 더 잘 낫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병원에서 담석증으로 담낭 제거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창 쪽에 입원했던 환자가 하루 일찍 퇴원했는데 창 쪽 환자는 진통제 투여 횟수도 적었으며 그만큼 회복이 잘 됐다는 의미죠. 햇빛은 물과 같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햇빛이 뇌에서 세로토닌 분비를 자극해 행복감을 주고 밤에는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해 깊은 수면에 빠지게 하죠. 세계보건기구가 약물 외에 우울증 치유 효과가 있다고 인정한 유일한 것이 햇빛 쐬며 걷기입니다. 햇빛의 효능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효능은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식물만이 햇볕을 통해서 신진대사적 도움을 받는 것은 아니죠. 복잡한 과정을 통해 우리 몸은 햇빛을 비타민 D로 치환합니다. 만약 비타민 D가 결핍되면 여러 암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햇빛을 충분히 쐬지 못한다면 비타민 D 보충제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 효능은 생체 리듬을 유지시켜줍니다. 햇빛은 수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야간 활동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에 노출되면 체중 감량 및 식욕 감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아침 태양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동기화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햇빛은 건선을 치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햇빛을 통한 일광욕 요법으로 건선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효능은 가벼운 우울증을 완화시켜줍니다. 햇빛은 뇌의 천연 항우울제 수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가벼운 우울증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두뇌는 어두운 날에 비해 화창한 날에 기분을 좋게 만드는 화학물질 세로토닌을 더 많이 생성시킵니다. 네 번째 효능으로는 뼈 건강에 좋습니다. 비타민 D가 뼈 강화 및 칼슘의 흡수를 자극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비타민 D 제조 과정은 햇빛이 피부의 동물성 스테롤을 비타민 D3로 바꿀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D3의 혈중 농도가 높을수록 사실상 모든 유형의 골절이 더 적게 일어납니다. 반대로 비타민 D3의 혈중 농도가 낮으면 모든 유형의 골절이 더욱 발생하기 쉬워집니다. 마지막 효능으로는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줍니다. 햇빛이 눈에 들어오면 시신경이 두뇌의 분비선을 자극해 수면을 돕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생성하기 시작하며 태양이 떨어진 후 어둠 속에서 최대한 분비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햇빛의 효능을 알아보았는데요. 면역력을 높이는 비타민 D는 햇빛을 받지 않으면 체내 생성이 안 되며 아무리 밝은 실내도 아주 흐린 날의 실외보다 빛의 양이 적으므로 휴대폰 배터리 충전하듯 매일 밖으로 나가 반갑게 태양빛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피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면 부족만 당신을 피곤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안 좋은 습관들이 쉽게 피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약간만 바꾸어도 삶의 활력소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피곤함을 느끼는 14가지 이유와 그 대처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면 부족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 듯 들리지만 잠이 부족하면 집중력 저하는 물론 건강에도 매우 좋지 않죠. 성인이라면 하루 7, 8시간 정도의 숙면을 취해야 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기 위해서는 컴퓨터, 휴대폰 등을 침실에 두지 말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도 잠을 잘 못 잘 경우에는 수면 장애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는 것 같은데도 피곤한 사람들은 수면 무호흡증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자는 동안 숨을 멈추게 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잠에서 깨도록 만들지만 정작 당사자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되는 사람 중 비만인 사람은 체중을 조절해야 하고 금연, 양압기 등과 같은 장치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심장질환입니다. 만약 하루 종일 피곤함을 느낀다면 심장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수월하게 끝내던 일을 쉽게 마무리하지 못할 정도로 피곤하다면 병원에서의 정확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평소에 너무 긴장을 하거나 마음을 졸이는 것은 심장에 별로 좋지 않으므로 마음을 편하게 먹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빈혈인데요. 빈혈이 있는 여성의 경우 쉽게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생리기간 중에 철분 부족 또한 여성을 위험하게 하는 것들 중 하나인데 산소가 적혈구를 통해 신체 곳곳으로 운반되기 때문이죠. 빈혈인 경우에는 철분제를 복용하거나 살코기, 조개류, 콩류, 곡물 등의 음식으로 철분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울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은 감정적인 변화만을 불러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신체의 변화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피로, 두통, 식욕 저하 등이 대표적인 신체적 변화입니다. 만약 피로와 우울한 감정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을 찾아 상담받아 보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탈수증입니다. 탈수증도 피로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밖에서 운동을 할 때뿐만 아니라 책상에 앉아 일을 하는 중에도 탈수증은 올 수 있습니다. 만약 목이 마른 증상이 있다면 이미 수분이 부족하다는 증거이므로 자주 물을 마셔주어야 합니다.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하는 동안 1시간에 최소 2잔가량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갑상선은 신체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러한 갑상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쉽게 피로를 느끼고 체중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카페인 과다 복용입니다.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집중력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다 복용했을 경우 심박수가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하며 초조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쉽게 피로를 느끼게 하기 때문에 커피, 차, 초콜릿, 탄산음료, 카페인이 들어간 약물 등을 조금씩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갑자기 카페인을 끊을 경우 오히려 더 쉽게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식습관인데요. 너무 적은 양만 먹어도 피곤해질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식단대로 먹지 않았을 때도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빵이나 음료로 식사를 대신할 경우 혈당이 비정상으로 변하면서 피로를 불러오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침 식사는 거르지 말고 단백질과 탄수화물 등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열 번째로는 증상이 없는 요로 감염인데요. 통증과 빈뇨 등의 요로 감염 증상이 보이면 병원에 찾아가 바로 치료를 받게 되지만 증상이 없는 요로 감염의 경우에는 그대로 방치되기 마련입니다. 요로 감염이 방치되면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므로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소변 검사를 해야 합니다. 요로 감염의 대부분은 항생제를 통해 간단하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11번째로는 음식 알레르기인데요. 전문가들은 뚜렷한 증세를 보이지 않아 본인도 잘 모르고 있는 음식 알레르기가 피로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식사를 하고 나서 극도의 피로감이 몰려온다면 먹었던 음식 중 한 가지에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음식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방법으로는 먹었던 음식을 하나씩 제거해 보거나 병원에서 특정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12번째로는 만성 피로증후군과 섬유 근육통입니다.
만약 피곤한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낮 동안의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피곤하다면 만성 피로 증후군이나 섬유 근육통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이나 섬유 근육통은 다양한 증상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속적인 무력감을 느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잠자는 습관을 고치거나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함을 느끼는 경우라면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일주일에 3번 20분 정도 자전거 타기 등의 가벼운 운동이 일상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고 말합니다. 13번째로는 당뇨병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당 성분이 에너지로 변환되지 못하고 그대로 혈류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식사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력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당뇨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당뇨병에 걸렸다면 식단을 조절하거나 운동을 하는 등의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교대 근무 수면 장애입니다. 밤에 일하고 낮에 잠드는 것은 신체 리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을 하는 밤 동안에는 피로를 느끼고 잠을 자야 하는 낮 동안에는 잠을 뒤척이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꼭 낮에 잠을 자야 한다면 자는 동안 되도록 빛에 노출되지 않게 하고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에서 잠을 자는 것이 좋습니다.